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요, 이제 R이 1보다 큰 경우 다 끝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게 R이 1보다 큰 경우 끝냈지. 그래서 요번에는요, R이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이 한번 2분의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 항은 4분의 1, 세 번째 항은 8분의 1, 네 번째 항은 16분의 1, 다섯 번째 항은 32분의 1, 땡땡땡 이렇게 가고 있어. 와, 얘 계속 진행하면 결국에는 수렴값이 뭐가 되겠구나? 0으로 수렴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유한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유한 확정치가 딱 나왔어요.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볼 거예요. R이 1인 경우, 즉 1의 n제곱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다.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도 1, 네 번째도 1, 다섯 번째도 1, 쭉쭉쭉.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디에 도착할 거다? 1에 도착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한 확정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R이 -1보다 작은 경우. 대표적인 예로 -2의 예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8, 네 번째 항은 플러스 16, 다섯 번째 항은 -30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네.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예,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즉 발산이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R이 -1인 경우 볼 거예요.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1, 네 번째 항은 1, 다섯 번째 항은 -1 이런 식으로 가서 얘도 뭐가 나와? -1과 2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진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 등비 수열 문제를 다루는 거야. 왜? 무한 등비 수열은요, R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막 무한대로 발산도 하고 막 진동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수렴값도 다르고 뭐 이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큼 가치가 있다. 복잡하다.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결국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이때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수렴하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지. 맞나? 그래서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R이 -1보다는 크고 1 이하이다 라는 요런 조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그래, 이런 건 그냥 발산할 수밖에 없지. 이런 건 그냥 발산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얘는 예쁘게 이제 잘 유한 확정치로 가니까 문제가 안 돼. 사실 여러분이 요 개념에서 특히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구하는 문제에서 조심해서 봐둬야 될 부분은 바로 이 5번이에요. 5번이에요. 안타깝다. -1과 1로 진동을 하네. 진동만 안 해서 -1, -1 이렇게 나오거나 111 이렇게만 나왔다면 얘도 유한 확정치가 돼서 수렴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 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적는데 얘가 AR에 2n제곱이나 AR에 2n-1제곱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지수 n에 관한 1차 시교는 단항식이니까 우리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R의 제곱, 요게 바로 공비가 되잖아. 맞아? 자, 그래서 요 녀석을 풀면 -1 이상 1 이하여야지만 이때 수렴값을 가져.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정상적으로는요.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를 구해야 돼. 맞아?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만약 여기가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5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그때 막 5차 부등식, 6차 부등식, 7차 부등식 막 나오게 되죠. 그럼 되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쉽게 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 좀 설명을 하자면요. 얘는요, 무조건 우선 여기까지는 확보가 될 거라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때 마이너스 1 하나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얘가 2의 n제곱이면은 r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왔을 때 항상 얘는 뭐가 돼? 1로만 나오게 되겠지. 여기가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돼서 마이너스 1에서도 진동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죄송해요. 예, 진동이 아니라 1로 수렴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이야. 그런데 이 기본 개념 외에 실전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을 지금부터 좀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직접 보여줘야겠다. 부등식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래도 그게 뭔 소리지?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노가다 뛰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과정이 뭔지 그리고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니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아래 n-1 제곱의 수렴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요. 선생님이 위에서 r이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요것이 바로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얘 말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a가 0일 때. 왜? 초항이 0이 돼버리면 등비 수열이 계속 뭐야? 초항이 0이었어. 뭘 곱하든 0이네? 와우, 0으로 수렴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0이거나 혹은 r이 -1보다 크고 1 이하다. 요 녀석은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요. 자, 우선 요거 외우고 지금부터 조금 복잡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이렇게 읽자. 시작!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a는 0 혹은 r은 -1보다 크고 1 이하. 한 번 더.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a는 0 혹은 r은 -1보다 크고 1 이하. 외우셔야 합니다. 얘가 문제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일반 시중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기 보이는 r의 n제곱에서는 공비가 몇이에요? r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r의 pn 플러스 q제곱이야 라고 나오면 n의 개수순까지 공비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등비수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공비는 r의 p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맞나요? 자, 이때 무한등비 수열을 수렴하게 만드는 r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 녀석은 그냥 우리가 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 하지만 얘는 어때요? r의 p제곱은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수렴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맞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 수렴 조건은 r의 p제곱의 범위가 아니라 뭐의 범위를 알아야 돼? r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야. 즉 얘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2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저 자리가 r의 제곱이 나왔어. 요거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연립부등식이네. 부등식이 2개 이상 묶여있는 것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의 예법은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라고 했죠. 그래서 우선 이 앞부분을 풀어보려고 했어. 그랬더니 얘 뭐야? 절대부등식이지. 왜? r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 수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근데 얘가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므로 r 자리에 모든 수가 올 수 있자 모든 실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절대부등식이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풀면 됩니까? r의 제곱은 1 이하다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풀게 되면 r의 제곱 -1은 1 이하, r-1, r 플러스 1은 1 이하이므로 r은 -1 이상 1 이하구나 라고 요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야. 네? 선생님. 그래. 미안해. 선생님 미쳤다. 여기 0이다. 예, 여기 0이에요. 맞나요? 요런 결론을 낼 수 있어. 즉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걸 풀었을 때 얘 풀면 r이 -1보다 크고 1 이하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등호가 -1과 1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녀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번 R의 세제곱도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R의 세제곱이 문제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뭐 이렇게 문제로 나왔다라고 하자.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지. 얘도 풀고 얘도 풀어야 돼요. 자, 요 앞식을 1번, 요 뒷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식을 풀면 R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라고 나오네요. 자, 요 녀석 어떻게 풀어야 돼? 무조건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했더니 R 플러스 1, R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중에서 요 녀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예요.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얘 무조건 양수가 되겠구나 느낌이 오지만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을 해준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 몇이에요? 4분의 1 나오고 얘 1에서 4분의 1 떼줬으니까 얘 4분의 3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남는 식은 R-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므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4분의 3 더했으니까 얘는 항상 4분의 3 이상의 양수가 나오게 되지. 자, 부등식에서 무조건 양수는 어떻게 한다? 지워버린다예요. 되겠습니까? 반면에 얘는 어때? R값에 따라서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이런 녀석만 부등식으로 써먹는 거야. 즉 R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녀석이 하나 나왔어. 자, 이제 2번 풉니다. 이번에는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하다. 요 녀석 풀 거예요. R 마이너스 1 R의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은 0 이하다. 이제 느낌 오지? 얘 무조건 양수가 될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버리면. 결국 R은 1 이하다 라고 나오죠.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AND로 묶입니까? OR로 묶입니까? AND로 묶여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쳤더니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이런 범위가 나왔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봤더니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더 생겨가지고 R의 P제곱의 범위로 나왔을 때 R값을 구하면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답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R을 구했을 때, R의 범위를 구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R의 범위를 구했는데 마이너스 1이 포함이 안 되네요. 이거 그럼 매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 지금 2차, 3차니까 풀 수 있는 거고 얘가 4차, 5차, 6차, 7차, 8차, 100차 이런 거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자, 얘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생스럽게 풀지 않아도 막바로 범위를 구할 수 있게끔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결론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거예요. 자, 이 2라는 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2라는 수가 요 자리에 오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이 식이 짝수차가 되거나 이 식이 홀수차가 되는 경우밖에 없었을 거야. 맞나요? 자, 그런데 이 식이 짝수차가 되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의 짝수차는 항상 1이 오겠지. 만약에 이 식이 홀수차가 됐다면 마이너스 1의 홀수차는 항상 마이너스 1이 오겠지. 즉 얘가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진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아까 우리가 얘를 그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얘가 1-1, 1-1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짝수, 무조건 1 되네. 항상 홀수, 무조건 마이너스 1 되네. 진동 안 하니까 마이너스 1도 들어가겠구나. 이런 내용이야. 반면에 3차 같은 경우는 보자. R의 세제곱이 오는 경우는 3n이나 3n 플러스 1이나 3n 플러스 2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자, 여기에다가 내가 숫자를 넣으면 1 집어넣으면 홀수, 2 집어넣으면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계속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차, 짝수차, 홀수차, 짝수차 진동한다 안 한다? 할 거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1 집어넣으면 짝수차, 2 집어넣으면 홀수차 얘도 진동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1 집어넣으면 홀수차, 2 집어넣으면 짝수차 얘도 진동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거 오면 되게 쉽게 그냥 풀면 되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게 나왔어. 아래 막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이런 게 나오면 뭘 봐야 된다? 원래 문제의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Pn 플러스 Q제곱 부분을 봐야 돼. 근데 이 부분이 계속 막 예를 들어서 저 부분이 이렇게 나왔네? 계속 짝수차네?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1의 짝수차는 진동하지 않는 무조건 1이므로 우리는 얘를 구할 때 마이너스 1도 들어가지 라고 요렇게 푸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쟤를 푸는데 얘가 이렇게 확실히 홀수차가 왔어. 홀수차가 계속 왔어.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1의 홀수차는 무조건 진동하지 않고 무조건 마이너스 1로만 가겠지? 그러므로 얘 진동하지 않으니까 얘도 유한 확정치로 가겠네 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P의 플러스 Q제곱의 값을 봤는데 얘가 이렇게 계속 짝수 홀수가 반복이 될 때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그냥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유 적어놨죠?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진동 때문에 수렴할 수 없었으나 계속 짝수 혹은 홀수만 연달아 나온다면 짝수차 요거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짝수차 혹은 홀수차만 연달아 나온다면 진동하지 않으니 수렴 범위에 포함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짝수차 혹은 홀수 차만 연달아 나온다면 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을 봤는데 아래에 4n 플러스 2제곱이야. 야, 이 녀석의 수렴 조건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선 아래 4n 플러스 2제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얘를 푸세요 라고 하면은 4차 부등식을 풀지 않고 그냥 막바로 우선은 여기까지 적어놔. 그리고 나서 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선생님이 꼭 확인해 보랬어. 어머, 이 녀석 봤더니 얘는 무조건 짝수네. 오,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되겠죠? 네. 무조건 짝수 혹은 무조건 홀수가 보이면 마이너스 1을 그냥 막 이거 복잡한 4차 분식 계산하지 말고 그냥 얘까지 써놓다가 얘를 넣어줄까 말까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 이해가 될까?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이해돼? 좋아서. 네. 자, 집에 가서 다시 영상 들어. 중요한 부분 얘기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도록 할까?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얘기해봐. 시작! A는 0 혹은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 다시 한번 시작. A는 0 혹은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A부터 구할 거야. 자, 요 무한등비 수열에서 초항 A를 구하려면 n자리에 몇만 대입하면 된다? 초항은 1항이야. 0항이라는 건 없어. n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2를 대입해야지 우린 초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n자리에 1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초항 A가 나오겠지. 이 A를 구했더니 얘는 x-2인데 요 값이 몇이거나 0이거나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되겠어? 혹은 자, 이제 공비를 적어야겠지. 자, 공비는요, 지수의 n에 관한 식이오는 지수의 n에 관한 1차 식이오는 단항식이야. 우리 얘를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 x-2 전체의 n제곱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지. 이때 공비는 몇이 되겠습니까? 공비 r은 x-2가 공비 r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므로 얘는 몇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몇 이하다? 1 이하다. 얘 혹은 얘. 이걸 답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녀석 풀면 2차 방정식은 x는 0, 5와 x는 2. 요런 답이 하나 나오겠지. 자, 이 녀석 풉니다. 얘 2차 부등식이네. 자, 연립부등식이에요.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구해야 되므로 x-2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한다. and x-2 마이너스 1은 0 이하여야 된다라는 요 부등식 풀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and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하다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얘 봤더니 x-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나왔지. 답이 뭐야? x는 1이 아니다. 그죠? 왜? 0만 아니면 되잖아. 그죠? 예. 1만 피하면 얘는 모든 게 1 이외의 모든 게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요 부등식을 만족할 때는요. 자, 이제 요 녀석 풉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 근해 공식. 근해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이므로 x 구하면 몇 나와? a분의 써줄 필요 없네요.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플러스 1 나와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왔어요. 그럼 우리 요 녀석 가지고 x는 뭐 이상이다? 1 마이너스 루트 2 이상이다. 그리고 뭐 이하다? 1 플러스 루트 2 이하다. 요렇게 내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런데 얘가 and로 묶여야 되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야 돼요? 이런 결론 내야겠죠. 1이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네요. 그러므로 x는 1-루트 2보다 커야 되지만 1은 되면 안 되니까 1보다 작아야 되고 혹은 x는 1보다는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요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색 부분하고 요 부분을 5화로 묶어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0이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얘가 0을 포함하고 있어. 자, 그리고 저기 보이는 숫자 2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므로 얘 5화로 묶는 건 합집합이잖아. 그냥 합쳐버리는 건데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x값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이 파란색 네모 박스 친 부분이 답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가 될까? 네. 그래서 이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알아야 돼?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부등식도 좀 아셔야 되고요. 또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야. 요 세 가지 개념이 결합돼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이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풀어보십시오. 네네. 네. 1 마이너스 루트 2 이상 1 네. 플러스 루트 2야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요거. 오, 잠시만. 요 부등식에서 여기. 저기 인수분해가 저렇게 된다고 그걸 판별식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근해 공식으로요. 아 그래. 오, 2차 부등식의 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이걸로 했을 때 허수가 나오면 3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이잖아요. 근해 공식 나오면 얘는 뭐예요? 0보다 작다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작은 거 이상, 큰 거 이하.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죠. 부등식 공부해. 네.
답 내신 분 답은 x는 0 또는 x는 1, 2, 3, 4 x는 0 혹은 x는 1, 2, 3, 3 미만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딱 봤더니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다항식 등비수열 맞아요.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뭐야? 초항이 0이거나. 그래서 초항부터 잡아보려면 n자리에 몇을 대입하면 됩니다? 2를 대입하면 된다. 자, 1 대입하면 0제곱이지. 0제곱은 몇이야? 1. 그러므로 결국 x 하나 남아요. 초항은 요 녀석이 0이거나 혹은 자, 이제 공비. 공비가 저기에서 몇입니까? 2-x 부분이 공비죠. 자,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 이하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양변에 마이너스 2를 했더니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 이하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1 이상 3 미만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x는 0 혹은 x는 1 이상 3 미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3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빌게요. 쓰는 법을 몰라서. 거기를 누르는구나. 네. 네?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한데? 네. 뭔 펜이에요? 샤프? 신기하다. 세상이 좋아졌어요. 자, 답은? x는 2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2, 3, 2 다시. 네. 다시 뭐라고요? x는? x는 2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2, 3, 2 그냥 마이너스 1, 2, 3 예. 네네. 자, 그러면 우리와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오는 단항식이므로 얘는 등비수열 되겠습니다. 자, 초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n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초항은 3분의 2x-1이 됐고 요 초항이 0이 되거나 공비가 몇입니까? 3분의 2x-1의 제곱, 얘가 공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므로 요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얘를 풀어야 됩니다. 자, 우선 요 녀석 풀면 양변에 3 곱했다 치면 2x-1은 0 나오므로 x는 2분의 1이다. 요렇게 하나 나왔어요. 자, 요 녀석 일일이 풀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바로 푸는 법 알려드렸죠? 그냥 3분의 2x-1의 범위를 구할 건데 중요한 것은 요 부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등호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근데 2n-1은 항상 무조건 홀수예요. 저 자리가 홀짝 오면 등호를 붙이지 않지만 저 자리가 짝짝짝짝만 오거나 홀홀홀홀만 오는 이런 시스템이면 얘를 붙이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양변에 3을 곱합니다.
양변에 2를 더해줍니다. 양변을 2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얘는 5화로 묶여.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2분의 1이 요 사이에 포함이 되네. 그러므로 정답은 얘다라고 요거 하나만 쓰셔도 답이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